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 개발 사업마다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설사마다 돈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건데요. 지방 부동산 현장은 물론 서울 대단지 재건축 사업조차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충주 첨단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 274가구가 내년 9월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절반쯤 지었는데 이달 초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공사 우석건설이 지난달 어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남 지역 내 중견급 건설사임에도 대출이 막혀 결국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분양도 잘 됐고 공사도 순조로 왔는데 건축 자재 어음 부도가 발생한 거죠. 공사 중단이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입주 예정자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었습니다. 꿈인 줄 알았다고.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구, 대전, 세종 등 다른 지역 건설사들도 자금난에 허덕이긴 마찬가지. 공사를 중단 혹은 연기하거나 아예 분양을 포기하는 현장도 속출해 자칫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부동산 PF는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자 신규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 연장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답은 명확하거든요. 지방에서 가격 하락이 더 크겠죠, 수도권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PF가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 돈줄은 더욱 졸아들었습니다. 지자체인 강원도가 대출 보증을 서고도 빚을 대신 못 갚겠다 말을 바꾼 마당에 어느 회사의 보증인들 믿을 수 있겠냐는 심리가 시장을 뒤덮은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조차 오는 28일 만기인 대출금 7천억 원에 대한 새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 4곳이 떠안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사실상 보장된 서울 대단지 재건축 사업조차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못 받아 PF를 일으키지 못하면 당연히 건설사가 지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이죠. 기업들의 자금 실탄이 바닥나는 내년부터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금융권이 안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은 112조 2천억 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그만큼 부실 우려도 커졌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자 건설사의 대출 보증을 선 금융사들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PF 규모를 확 늘렸던 금융사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12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에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PF 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 말 그대로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PF에선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와 시행사에 대출해주고 대신 이자를 챙깁니다. 다만 사업성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다 보니 이자율은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공격적으로 PF 대출에 나섰는데 특히 보험사와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가 2013년 이후 급격히 늘었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낮은 저금리 기조가 오래 지속이 되었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돈이 되다 보니까. 하지만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부동산 PF 대출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미분양 물량 급증에 원자재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나빠졌고 돈줄마저 말랐습니다. 올해 1분기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4.7%로 3년 전보다 거의 3배가 뛰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엔 PF 대출 규모가 큰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위험한 게 아니냐는 뜬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역시 발단은 PF 대출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PF 대출이 많았던 저축은행들이 무너졌고 결국 31곳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같은 시장 불안에 정부도 PF 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10월, 11월, 12월 달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컨텐션스가 필요한지 지금 점검을 해놓은 상태고. 정부는 업종별로 PF 대출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우량 사업과 비우량 사업을 구분해 살펴볼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최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른바 돈줄이 꽉 막혀버린 건데요. 가뜩이나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는데 여기에 강원 레고랜드의 어음 부도 사태까지 터지면서 불안 심리가 시장을 흔들고 자금 시장은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이러다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는 오늘 긴급 회동을 가지고 시장에 50조 원 이상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일요일에 갑자기 열린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 경제부총리는 지금의 자금 시장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대내외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필요시에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부작용으로 시장에 돈이 말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비롯된 불씨는 가뜩이나 불안하던 시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에 들어선 레고랜드에 2천억 원가량 지급 보증을 서놓고 갑자기 지난달 말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실상 국가가 선 보증조차 믿지 못하게 된 상황에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량 기업들의 채권마저 팔리지 않아 돈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고 이들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까지 위험하다는 뜬 소문마저 돌면서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뒤늦게 강원도가 모두 상환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상황.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50조 원 이상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펀드를 운영하고 당장 내일부터 급한 회사채와 어음을 사는데 1조 6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3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10조 원을 지원합니다. 최근에 강원도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돌로 변수로 또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다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다. 특히 정부는 강원도 사태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보증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